세부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인영 기자,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네, 우선 재산세입니다. 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재산세, 종부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제사령탑인 이 홍남기 부총리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일이 있었죠. 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 과정에서 네.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한 겁니다.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반대하고 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억 원 강화를 고수해서 2달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본인의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걸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바로 반려했죠. 네,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는데요. 이 와중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홍 부총리는 급히 국회로 이동하느라 이 반려 사실을 모른 채 기재위에서 사의 표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당정청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조정해 가는 것이라며 잘하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 재산세 인하 등 현안마다 홍 부총리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개각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문 대통령은 5일 홍 부총리가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잡음을 진화한 셈입니다. 한편 공개적인 사의 표명이 정치쇼라는 야당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유감 표명과 함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인사권자께서 뜻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 관련한 갈등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먼저 재산세 인하 대상과 인하 폭은 얼마나 되나요? 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과표 구간별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표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 2억 5천만 원 이하는 최대 7만 5천 원을 감면받고요.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네. 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는 건데요. 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이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김기성 기자, 숫자만 들으니까 좀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공시가격 4억 원인 서울 종로구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액이 28만 7천 원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22만 5천 원, 내후년에는 24만 8천 원, 2023년에는 27만 3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네. 재산세 인하로 3년간 연평균 부담액이 9만 9천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인 1주택은 1,086만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1,030만 호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제 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 원이고 3년간 약 1조 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5조 6천억 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약 8%가량을 감면하는 겁니다.
정인영 기자, 그동안 이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 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서로 좀 주장이 좀 달랐어요. 액수를 놓고 결국은 정부안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으로 잡은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 6억 원을, 여당은 9억 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진통 끝에 여당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시가 9억 원을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 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서민 안정 주거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왜 9억 원을 주장했던 거죠? 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 원 이하가 돼야 표심을 더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13억 원 정도고 공시가 6억 원은 시세로 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 이하로 결론이 난 것은 현실적으로 이 세수 감소 또 지자체의 반발 이런 것들이 고려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이 지자체 입장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높이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현재 각종 의무 복지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큰데 재산세까지 인하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평균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분야 예산의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부담금입니다. 매년 이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특히 서초구는 정부 발표 전에 이미 갈등을 빚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올해 거둔 재산세를 줄여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근거한 겁니다. 결국 서초구와 서울시 소송전으로 번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초구 조례안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한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반면 서초구는 세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서초구는 재산세를 줄이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및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김 기자, 이 정부의 재산세 감면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는 낙제점이다.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을 가진 중산층만 서울에 28만여 가구가 있다며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라는 날을 세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재산세 완화 논란 결국 그 근원에는 공시가 현실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발표 내용은 뭔가요?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90%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하는데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재산세율 인하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종부세 증가 등 보유세 폭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